네,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기에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불가 당론을 모으면서 여야는 물론이고 청와대와 야당 아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정면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네.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대여 전면전 선포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인데요. 네. 오늘 대국민 담화의 뜻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그 무리가 있는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번 그 국회법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를 했고 또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조정한 법안인데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너무 국회를 무시한 처사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고요. 특히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무리가 있으니 국회에서 잘 다시 한번 재심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거부를 한 게 아니라 거부권 행사의 그 논리나 태도가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분리라는 상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입법부는 행정부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사실상 입법부가 행정부의 산하기관인 것처럼 이런 정도의 그 비하와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다라는 그런 우리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또 아무리 여당이지만 여당 의원들이나 또 심지어는 야당 의원들까지도 사실상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잘못된 그런 인식이 일단의 표현이 되어서 저희들은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거부권 행사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 거부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인식과 말씀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매우 엄중한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행정부와 입법권의 상권 분립의 가장 기본적인 균형이요. 네. 청와대가 강하게 이 부분을 이제 오히려 좀 역전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우려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근데 네. 어제 이제 국회 내에서의 카운터파트인 여당이요, 새누리당은 네.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불가 이 방침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의 정치 이런 이야기까지 들은 상황에서 여당의 입장이 쉽게 바뀌진 않겠죠? 네, 여당의 입장이 쉽게 바뀌진 않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배신의 정치와 또 입법부에서 진행되고 합의해 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제의에 붙이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완전 진짜 배신의 정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네. 이미 이번에 국회의장 중재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안을 수정을 해서 정부에게 보냈을 때는 사실상 여당 원내대표도 그리고 특히 국회의장으로서는 저희들이 마지못해서 합의까지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재의결하겠다라는 사실상의 옵션이 있었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여야 간의 합의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화 한 번 내고 인상 한 번 썼다고 해서 바로 꼬리를 내리고 그동안에 약속하고 합의하고 또 표결을 했던 그런 의미를 완전히 백지화시키는 그것은 지나친 청와대 종속적 태도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의기관으로서 여당도 국회의장이 재의결을 붙이게 되면 당당히
국회 본회의장의 입장에서 표결에 임하는 성숙하고 신의 있는 정치를 해주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네, 이 전 최고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네. 정의화 국회의장도 제2에 대해서는 이제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 이제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네. 자동으로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관측인데 네. 여당이 재의결하지 않겠다면 지금 야당 네. 입장에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다른 방법보다도요, 이거는 이제 국회의장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국회에서 여야가 압도적인 다수로 처리한 그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서 일부의 자꾸를 수정을 했잖아요. 네. 저희들은 그 자꾸 수정하는 것이 근본 원칙에도 맞지 않고 또 마땅치도 않았지만 네. 그래도 국회의장의 또 나름의 중재의 노력과 권위를 인정을 해서 그 합의에 나선 만큼 국회의장께서도 만약에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그런 정도로 해서 보내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제 의결에 붙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 국회의장께서 중재를 잘 하셔서 일단은 어찌되었던 그 헌법상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그 명시되어 있듯이 대통령이 거부해서 보내온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결할 수 있는 네.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금 이제 국회의장 선에서 재의결에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이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워낙 이제 큰 사안이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당 내용은 좀 잠잠해져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네. 하지만 그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전히 좀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최고위원으로서 현재 당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이종걸 의원이 지금 당무를 거부하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종걸 대표는 원내 사령탑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무를 보는 입장이 아니고 네. 그 원내의 그 모든 그 대여 협상과 국회 원내일을 총괄하는 입장이어서 네. 당무와는 좀 별개의 네. 입장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네, 당무라는 표현은 좀 수정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지금 국회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두 번째는 어제부터 이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네.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함께 대응 대책을 논의를 했고요. 네. 오늘 아침에도 비공개 최고회의에 참석을 해서 국회의장과 협의한 내용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네. 또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그런 중앙위원회 소집 절차에 대한 의결을 함께 참여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이종걸 원내대표께서도 선당 후사가 몸에 배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그 사무총장 인선을 가지고 이견이 있었고 사실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더 큰 그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적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지도부가 단결하고 화합해서 이 난제와 난국을 함께 돌파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확실히 갖고 있고요. 네. 제가 이 전화를 연결하기 전까지도 이종걸 대표하고 함께 있었는데 이종걸 대표로부터도 다시 한번 그런 입장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여야 관계가 좀 갈등으로 치달을 것 같은 바로 폭풍 전야의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항상 이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적전분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네.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사무총장 인사 이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당내 계파 갈등이라고 불려지는 일들이 벌어졌었는데요. 네.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왔었죠. 그러면은 네. 전 최고위원님께서는 이 최재성 카드 강행한 것
무리수는 아니라고 보시는 입장인가요? 예, 아니 이제까지 저도 원내대표를 1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셨죠. 제가 원내대표를 1년 동안 하면서 사무총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이제 당원 당규가 좀 개정이 되어서 네. 최고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했고요. 그 토론이 시작된 지 약 열흘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내부적으로 협의와 조정하는 시간을 거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협의와 조정이 완결되지 못해서 네. 원래 제안을 했던 최재성 카드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점을 좀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제 최재성 카드가 뭐 범 친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범친노 사무총장 카드가 그 비노에 대한 총선에서의 공천권에 있어서 혹시라도 해코지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우려를 강력하게 제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지도부는 그 총선 공천권을 휘두를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제 마침 그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비롯해서 혁신위원회에서 이번 당내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정쟁을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사무총장이 총선에 관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그 입장을 표명을 했고 최재성 사무총장도 공개적으로 혁신위에 그 같은 그 제안 내지는 방안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라고 한 만큼 그 문제는 이제 사실상 원천적으로 해결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성 사무총장이 그럴 리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편파적이거나 또는 비노에 대해서 불이익이 혹시 있는 그런 운영을 한다면 저 역시도 수차례 강조했듯이 결코 좌시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공언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제 내년 총선 1년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10월에 재보선이 있습니다. 호남 지역이 현재 3곳이나 선거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호남 주축의 이 신당창당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호남 민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세요? 예, 저희는 지금 호남 민심에 대해서 많은 그 애정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죠.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또 민주개혁 평화라는 그 호남 광주 정신의 정체성을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호남에 계신 우리 당원들이나 주민들께서도 우리 야권이 분열돼서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만큼 저희들이 더 열심히 잘해서 우리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능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첨언을 하면 지금 저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호남 지역당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간혹 나오고 있는데 호남 지역당은 호남을 오히려 호남 정신을 고립화하는 것으로 퇴행적이고 시대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광주 호남 정신은 그 민주개혁 평화라는 정신 위에 통합과 화합이 진정한 광주 정신이고 광주 호남 정신의 호남화가 아니라 고립화가 아니라 전국화가 진정한 호남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한 정신을 발현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이었습니다.